네, 사회브리핑 시간입니다. 이동희 차관 전해주실까요? 네, 훈훈한 소식인데요. 그 동아일보에 실려있는 뉴스입니다. 그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. 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980명을 넘어서 곧 1000명을 돌파할 맞네요.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그 다시 돌아와서 군입대를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물론 이제 의무감, 네. 그 시민으로서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인데, 그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군에 다녀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반면에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그 영화 은교나 그 최종병기 활에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던 그 영화배우 김무열 씨가 3년 동안 3억을 벌어놓고도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정도씩 벌었다는 얘기인데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네. 생계 곤란자라면 일반인들 선뜻 납득이 좀 안 가죠? 예, 근데 무명 시절을 좀 오래 거치기도 했고요. 또 이 연예 사업 특성상 그 외형적으로는 1억 원의 수입을 연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간에 그 어떤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기획사에서도 돈을 그렇습니다. 떼죠. 예, 그래서 실제 소득은 이보다 좀 낮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그 소득을 올리고 이름을 얻은 분들이 그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여지가 없을 것 좀 같습니다. 안타깝긴 하더라고요. 원래 뮤지컬 배우 출신인데 네, 그 아시죠? 2007년부터 떴어요. 사실은 뮤지컬로 스릴미라는 뮤지컬로 떴는데 그때부터 번 게 이제 지금 3년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무명 시절이 조금 있었는데 예, 그때는 이 병역 아마 의무에 있을 대해서는 것 같아요. 엄격한 네. 잣대가 들이대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그 동아일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머리도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IQ 54가 이 정도인 분이 그 도덕교사에 임용됐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. IQ 54라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 광주에 있는 그 사범대에 재직하던 분, 다니고 있던 학생인데요. 그 교사가 되는 과정에는 그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. 네. 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지원자 수도 적고 합격선도 낮기 때문에 그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학생은 IQ 검사를 일부러 틀리게 봐서 54라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 정신지체 판정 3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지원을 했고 손쉽게 도덕교사로 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게 저분은 뭐 전과목 수를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도덕교사가 가장 비윤리적인 일을 한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장애인 전형을 이분이 합격함으로써 정말 돼야 될 장애인 한 분은 또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기회를 가져간 네, 것이죠. 그런 그리고 점에서 보면 참 도덕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네. LPG 차량을 구입하고 또 지방세도 감면받고 이런 그 혜택까지 누렸다고 하네요. 네. 그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한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임용 과정에서는 그 실제로 IQ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과정은 없는 모양이죠? 예, 그 증빙 서류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추후에 그 확인하는 과정이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교육당국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사후에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이 정도 머리 쓰는 거 보면 IQ 한 150은 되는 것 같아요. 충분해 보입니다. 예, 다음은 한겨레입니다. 그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이 배우가 있었다라는 의혹 때문에 특별검사가 지정돼서 수사를 벌였는데 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당초에는 그 배우가 있고 윗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컸는데요. 그 김효재 정무수석이 그 수사 기밀만 누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.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. 그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 대구 동화사에 40kg의 금괴가 묻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탈북자 네. 소식인데요. 그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위원회가 이 발굴을 조건부로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굴이 되면 그 얼마나 많은 금이 실제로 발굴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그 발굴이 되면 궁금한 게 네. 그 누구 소유가 되는 건가요? 네, 그게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네. 일단 이 발굴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금괴의 형태가 불상이나 어떤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됩니다. 하지만 일반 형태의 금괴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동화사 측과 이 발굴을 주장했던 네. 그 탈북자 김 씨의 그
저 주장대로 이렇게 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탈북자 출신의 김 씨는 무슨 소리냐, 전부 다 이거 나의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동아나 측과 이 법적인 다툼도 예상이 됩니다. 양측이 잠이 잘 안 올 것 같네요, 보니까. 이게 좀 조만간 발굴한다고 하니까요. 아마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. 끔찍한 소식인데요. 10년 동안에 걸쳐서 3번의 그 보험 사기를 저질렀는데 20억 원을 타낸 사람의 소식입니다. 하지만 그 1억 원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고 6억 원을 노리고 동생을, 그리고 12억 원을 챙기기 위해서 처남을 살해한 이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? 예, 저는.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등 이게 좀 뻔뻔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죠. 조사 과정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콧노래도 부르고 뭐 이랬다고 제정신으로는 하네요. 좀 하기 힘든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예, 하여튼 그 범행 수법을 보니까 이제 유사한 사건을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보험당국에서 적발이 안 되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. 네.